자, 코롱 티슈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바이오가 무더기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 코스피 제약 시총 상위 20개 종목, 코스닥의 제약 시총 상위 20개 종목이 동시에 다 하락을 40개 종목이 동시에 다 하락한 케이스는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나오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그 앞쪽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던 아주 의도적인 공매도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이유는 뭘 달고 있건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작정하고 두들겨 패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예를 들면 그 앞쪽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주가 깔아뭉개는데, 이런 쪽에서 흐름 나오는 쪽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의도적인 공매도의 경우는 범인은 사모펀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바이오 무더기 패대기의 90% 이상이 다, 그러니까 그냥 10중 8구도 아니에요. 10중 90이 사모펀드가 범인이라고 얘기도 했었죠. 언제나 사모펀드. 그러면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믿고 그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하면 든든한 백이 있죠. 사모펀드에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게 종목하고 관계없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된 상황은 아니죠. 거의 웬만한 종목들의 경우는 항상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같이 팔고 같이 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인데,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그냥 같은 덩어리라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모펀드가 이렇게 날뛰는 데는 연기금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백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사는 종목 연기금이 같이 뒤에 사주고, 사모펀드가 때려 파는 종목들 연기금이 같이 때려 팔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다라는 얘기 앞서서 수없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결국 이제 어저께 이제 바이오가 내려내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대 이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즉 기술 이전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즉 기술 이전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하락 중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플랫폼주들의 지금 하락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분명히 알테오젠과 리가캠 ABL은 종류가 다른 종목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D&D 파마텍이라든가 올릭스라든가 인벤티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 플랫폼 종목입니다만 종류가 다르죠.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ADC하고 주사제형, 폐하주사제형 종목하고 비만 종목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두들겨 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의 경우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섹터 전체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섹터 전체가 되는 이슈에 알테오젠 하나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나머지를 다 두들겨 팼다? 이거 이론이 맞는다고 치더라도요, 현상 가지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내린다고 보죠. 삼성전자가 한 종목이 내렸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다 폭락하는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납득 가능하세요? 네? 현대차가 한 종목이 이렇게 올려 들어갔다가 현대차가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주가 내리겠죠. 그 현대차가 한 종목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두들겨 패버리는, 다 같이 박살이 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의구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술 이전 가치에 대한 성장 의구심. 그러면 이 성장 의구심이라는 게 왜 종목마다 따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어제 그래서 요런 쪽에서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종목이 있죠. 바로 그 종목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요건 조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어제 딱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코롱 티슈진. 볼까요? 우선 저 앞에 쪽의 종목들부터 수급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침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설명드린 건데, 이건 우리 매년 12월 달만 되면 신규 상장주들 가지고 이게 빌드업자고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삼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죠. 굳이 그 아침에 20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삼성바이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가 뭐가 그렇게 나쁜데 얘는 20일날 왜 장중에 6%나 폭락을 했냐고. 그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나쁘죠? 이게 같죠? 요거 같은 경우 다 이렇게 프레임 잡는 거라고, 이게 빌드업 짜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패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이거.
그러면 요 뷰가 맞는다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코롱티슈즈네. 코롱티슈즈는 얘는 뭐 그런 의구심 없어요? 얘는 주가 이미 저 앞에 작살나 있는 HLB 얘는 왜 그 기술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없습니까? 알테오젠, 니가캠, 펩트론, D&D, 올릭스, 인벤티지, 보르노이 이런 종목들은 기술 이전 성장 가치, 에임드, 알지노 이런 종목들은 다 기술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HLB는 의구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 의구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롱숏 공매도 장난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는 대로 이거 롱숏 장난질 치는 게임 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론에 따른 의구심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HLB가 지금 의구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얘는? 안 팔죠? 안 팔고요. 코롱티슈진 안 팔고요. 오히려 샀고요. 또 보자 이거요. 그 이전에 뭐가 나오건 일단 무조건 두들겨 패고 봤던 HK 이노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거 이제 지금 FD 이거 허가 신청 냈잖아요. 허가 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호재 먼저 이렇게 공매도로 깔아버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요 아래쪽 같은 경우 이제 저가 들어온 거 표시를 했던 이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먼저 이렇게 깔아놓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사요. 이렇게 반대로 삽니다. 이게 이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도 어저께 얘는 파편 이 바이오 급락 파편을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단 그렇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급락주들을 받는 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급락한 만큼 그만큼 많이 올라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 SK 이노의 경우는 급락을 하고도 이제 많이 올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걸 목표로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제외했던 드렸던 종목이죠. 미리 예상한 그대로 아닙니까? 안 팔잖아요. HLB 안 팔고 있고요. 또 안 판 종목이 또 있죠. 안 판 종목 여러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지놈들이 때리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종목들 저쪽에 개인 투자자들만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그렇게 깨진다고 해서요 안 깨진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개별 성향 강한 종목들 큐력스 바이오 없죠? 그냥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바이오가 깨진든지 말든지 그냥 올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또 역시 마찬가지 시총상위 10조 이상 종목 중에서 개별 성장이 대단히 강한 메지온 같은 경우에 얘네는 그 기술 이전 의구심 없습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의구심이 지금 가장 큰 종목들 주가하고 관계없이 의구심이 가장 큰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메지온 그리고 큐리옥스 그리고 EHLB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중에서 의구심이 가장 큰 종목들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 꼬라지 지금 얘네는 안 팔고요. 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삼천당제약 볼까요? 삼천당제약은 의구심이 없어? 얘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삼천당제약은 얘는 의구심이라고 전혀 없는 종목입니까? 그럼 삼바는 왜 내려? 삼바도 의구심이 너무 큰 거예요?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이 삼천당제약은 그 의구심이 없고 이거 수급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수급 게임이에요. 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수급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놓고 공매도를 깔아 뭉개버리는 경우 앞서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그 앞에도 설명드렸고 그 앞에도 설명드렸고 이건 대놓고 까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대놓고 까는 형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야 이놈들이 일단 어느 쪽에 가서는요 공매도를 때린 입장에서도 주가가 여기서 급반등으로 해서 공매도를 때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해서 확 치고 나와버리면 오히려 쇼커버 한다고 사들여온 것 때문에 신고가를 들어가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매도 때려놨더니 급반등으로 나오면 개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리고 주가가 아래로 밀려 내려와야 저가에서 쇼커버에서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들 다 떨어버리고 내가 걷어간다고 하더라도 저가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편 맞고 들어가는 쪽에 반드시 이 케이스에는 안 파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나온다고 얘기 드렸었죠. 10개 중에서 8개는 팔아도 2개는 당겨요. 그 2개 같은 경우에는 더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롱숏 게임의 룰입니다. 여기도 8대2의 법칙이 바로트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이 돼요. 계속해서 얘기 드렸죠.
섹터에 공매도가 집중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깨집니다만 안 깨지고 반대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20%는 있고 그 20% 같은 경우는 더 세집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죠. 더 세지는 바로 이 케이스 들어갑니다. 자, 이게 메이저 종목 쪽에서도 이제 수급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이쪽에서요. 알테오젠 그렇고요. 리가캠 역시 마찬가지 그렇고요. ABL 같은 경우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종목에다가도 여기다가 의구심을 댈 수 있나요? 네? 사모펀드 패드기 치고 연기금 패드 치고 똑같잖아요. 이거 수급. 이 사모펀드가 매번 이 난리를 치고 게임을 벌이고 바이오 가지고 이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연기금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중간에 이렇게 잠깐 샀을 때 쇼커브 들었을 때 연기금 또 나란히 쇼커브하고 자빠졌고요. 거의 뭐 이거 짜고치기죠 이거. 그건 그 같은 한 몸통이에요 이거. 이거 한 몸통 아닙니까 이거? 사모펀드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알테오젠의 뭐 분식 회계 루머 이런 거 흘려가면서 작살내는 이유는 연기금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 예. 언제나 내 편, 영원한 내 편. 예. 그러니까 우리 사모펀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예요. 예. 연기금이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놈입니다. 그럼 이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르노이 다 똑같죠? 이런 종목들 펩트론 이거 이게 분명히 다 다른 종목들이잖아요. 다 다른 종목인데 다 똑같이 이렇게 사모펀드 주도해서 패고 그리고 연기금이 거기에 가세서 때리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 조금 다른 결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같이 어제 또 같이 내렸었는데 이거는 종목이 다른 종목이니까 내리긴 어제 같이 내렸었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밀렸다가 이제 커브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거고요. 이건 뭐 아예 다른 계열이니까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쪽에서 이제 짝이 조금 평상시에 다르게 움직여 들어가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안에서 코롱 티슈즈를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여기 내용에서 쭉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 급락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그래서 저가에서 노릴 종목은 뭐냐? 어떤 종목들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요. 단기 반등 쪽을 하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이 있을 때 알지노, 에임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알테오젠과 함께 가장 먼저 불을 켰었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똑 떨어지면서 한 칸 더 내리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만 먼저 일단 이게 불을 켜고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두들겨 파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HK 이노엔이나 ABL 같은 경우나 그러면 안전 여기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이노엔과 마찬가지로 안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위로 다시 되돌아갈 때 크기 자체가 제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미루고 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펩트론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선 펩트론 같은 경우 볼게요. D&D 파마텍하고 올릭스하고 다르게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사전에 먼저 HLB 같은 종목처럼 먼저 떨어진 종목이죠. 그래서 먼저 떨어져서 이미 기술적 저점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펩트론. 네? 기술적 저점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로 숏 커버가 먼저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매도한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이거 자 이미 먼저 다 떨어졌으니까 HLB도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얘는 의구심이 없어가지고 덜 내린 거고 의구심이 없어가지고 반등 나오는 거고 HLB는 의구심이 그런 기대치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즈 같은 날에도 플러스가 났냐고. 지금도 플러스가 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종목은 노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아주 3,000대 지역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반등이 나왔을 때 크게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들어간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크기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RG는 조금 많이 밀리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로 보이는 에임드. 자, 어저께는 이제 RG노를 얘기를 드렸는데, 요 에임드 같은 경우를 지금 우선은 먼저 살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펩토닌이 돌아 나오면 뒤에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같은 경우가 가속을 내면서 올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올릭스도 지금 다시 기술적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코롱 티슈즈는 이제 케이스가 조금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외에 이제 뒤쪽에서 밑에서 파란색에서 돌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 D&D 파마텍
올릭스, 펩토론은 건너뛰고 펩토린 올라 들어올 경우 얘네가 돈다라고 잡고 오른쪽의 종목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관들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별 쪽에서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다 쳐돌려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노맨 컴퍼니 올라 들어가고요. 오른 올라 들어가고요. 앱클론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ACM 파마 지금 메디포스트 그죠? 지금 다 쳐돌리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딱 지금 타겟을 정해놓고 두들겨 때려 파는 거예요. 작정하고 대형 쪽에서만 그렇게 해서 깔아서 뭉기겠다. 휴라클 같은 종목들 어제 받아야 되는 종목으로 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큐리역사, 바로사이, 큐라클, 한스바이오, 지금 뭐 TNR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쪽의 종목부터 먼저 노리시고 오른쪽의 개별 이런 쪽의 종목들부터 먼저 노리고 그래서 요쪽에 있는 쪽에서는 지금 아주 작정하고 두들겨 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조금 다른 쪽의 종목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이제 여기 D&D 파마트 올릭스 인벤티지 자, 펩토린 에너조 시쪽의 종목 정도를 타겟으로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코롱 티슈진 이건 뭐 지금 코롱 하다 말고 지금 굉장히 넓게 하락하는 전반을 살펴본 케이스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티슈진 같은 경우에 여기서 굳이 위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티슈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남들 다 제 빌빌대고 있는데 혼자서 뚫고 저 위까지 날아갈 정도냐면 그 정도로 또 되지는 않아요.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 케이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올 때 센 종목들 중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삼총사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피하시고 이쪽과 다른 쪽의 종목들 쪽 라인이죠. 이제 에임드나 알지노믹스까지도 저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에임드 같은 경우도 ADC잖아요. 그 위에 ABL 바이오, 리가캠과 여버 같은 그러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DM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흐름이 계열이 다른 쪽의 종목이거든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돌아 나오는 시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관절염 종목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 중간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돌았죠. 이쪽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루트하고 전혀 다른 쪽 방향으로 도는 종목이니까 요건 노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쪽 종목이 파편 맞은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파편 맞은 쪽의 종목들 잘 노리시고 들어가게 되면 자 작은 종목들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이제 큐라클 같은 종목들 나왔었는데요. 작은 종목에 이제 저가 쪽에서 받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집어던져버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증권주에서 오히려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자, 예. Y바이오는 역시 마찬가지 ADC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제 M드처럼 A드니까 근데 여기도 별로 거의 또 판 게 없죠.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근데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지금 이게 전형적인 파편망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살짝 눌러놓고 지금 저가에서 쇼커브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 또 저희 천재투자TV에서도 얘기 들었고 실시간으로 오르고 해서 추천 쫙 나오게 될 겁니다.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 전문가분들이 스타일이 다 틀려요. 주특기 분야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스타일 잘 맞는 분들을 우선 찾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성향이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3일 정도 버티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 좋은 전문가들 반드시 있거든요. 굉장히 잘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그쪽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진행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시위를 두고 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 지금 배치상으로 위쪽에서 있는 거지 이분들이 최고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